안녕하세요. 내성적인 회사원입니다. 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잘 대처하셨으면 하여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번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민사소송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장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사고소랑 민사소송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형사고소는 괴롭힘을 당한 것 중 범죄 행위가 있을 경우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이 이에 포함되고요.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상황이 매우 특수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제가 당시 억울하고 부담 마음에 감정적으로 막무가내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증거가 없었고 목격자 진술로만 이루어진 조사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특수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제가 자세히 작성한 블로그 글 링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다르게 증거가 충분하시다면 민사소송을 혼자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민사소송은 가해자, 즉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니시는 회사에서 당신이 신고한 것을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민사소송 가능한 대상은 두 분류입니다. 첫째,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는 회사. 둘째, 당신을 괴롭힌 사람.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랑도 싸우고 가해자랑도 싸우게 되는데요. 한국 회사 분위기가 오히려 신고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회사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까지 엮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가급적 회사랑은 싸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이 너무 커지고 감당하시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실 텐데 더 크게 힘들어지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회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을 하는 목적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함인데요.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순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신고 후 할 일에서도 계속 강조드린 것이 정신의학과에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첫째로는 본인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을 처방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민사소송 또는 산재 신청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것이 가해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마시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인사과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 증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먼저 인정이 된 사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먼저 하고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제 민사소송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이 민사소송의 전부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본안, 소송 비용, 가집행 선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판결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 제 소장의 청구 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소장은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1번이 본안이고 2번이 소송 비용이고 3번이 가집행 선고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가장 애매한데요. 이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소액 사건으로 넘어가는지 판결문이 나오는지 달라집니다. 혼자 하실 거면 소액 사건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적지는 마시고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적으세요. 그리고 날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제 금액은 전략상 오픈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누가 보아도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를 가장 정성껏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 원인 맨 앞은 이것을 그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괴롭힘을 당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피고는 회사 직장 상사인 누구누구입니다.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행위로는 폭언, 폭행, 위협 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2. 피해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3. 피해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4.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5.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위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소를 제기합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이고요. 증거가 있는 것은 다 적으세요. 만약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때 정리를 잘 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증 방법인데요. 입증 방법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작성합니다. 증거에다가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문서, 그리고 정신의학과에서 받은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영수증 등을 모아서 같이 작성해 줍니다. 저의 소장을 통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건 증거가 없어서 참고하기가 애매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전부 다 작성하셨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검색하면 잘 나오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문제없이 작성을 하셨다면 바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해당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연락이 갑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도 엉덩이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괴롭힌 사람이 억울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낸 답변서에 대해 저희가 다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다 틀리다라는 내용의 문서 싸움을 몇 번 하게 됩니다. 물론 증거가 확실하다면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혼자 하게 될 경우 아마 법정에 몇 번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장을 제출하시면은 그것이 선결되어 피고에게 갑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판결이 나고요.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장에서 기록 검토, 사건 분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준비 서면 공방을 합니다. 이것이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문서로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다 지나면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시간이 보통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아마 용어가 생소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실 경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하시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나서 하는 유료 상담으로 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전문가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소송 생각이 있으시면 부디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이 당신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정신적 피해 손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사 또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된다. 여러분께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고 무너져가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